그래서 김여정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여정의 경우 이제 첫 번째로 자기 이름으로 한 담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의용 실장이 이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강경한 이 우려를 표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가 뭐 하는 소리냐, 전응한 사회에다가 3살짜리 어린애 같다, 너희 바보다, 겁먹은 개다. 정말 이 북한 사람들을 제가 외국에서도 만나고 또 뭐 국내에서도 만나면 이 사람들의 이 표현 방식 같은 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먼 훗날에 통일이 되고 이럴 때 이런 이제 직접적인 언어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이 북한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순화를 한다든지 좀 걸러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너무했던 거죠. 뭐 바보니 저열하니 전응하니. 그런데 이렇게 김여정 이름으로 된 거는 제1부부장이 딱 타이틀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여러분, 김여정은 어땠습니까? 이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면 만년필 갖고 옆에서 대기한다든지 무슨 서류판 갖고 대기해서 무슨 수행비서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동생을 저 정도로 이렇게 수행비서로 쓰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권력에 있어서는 그 권력은 권력자하고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하고 가까이 있는 게 최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이만희라는 사람 옆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쪽머리한 여성이 제2인자다, 뭐 아니다, 그 권모라는 여자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권력의 법칙에 따르면 그 여자가 제2인자입니다. 왜? 뭐 가까이 있고 귀가 어두운 이만희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그런 점에서 이 이만희의 그 2인자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권모라는 여자고, 또 북한의 제2인자는 이미 김여정입니다. 근데 김여정이 지금 조직 지도부장이라는 거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 지도부라는 거는 북한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이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안기부, 뭐 중앙정보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조직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뒤를 다 캐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다 캐고, 또 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을 비롯해서 친인척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정보부 플러스 지금의 민정, 그 전에 사정, 이거를 다 뭉뚱그린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이 김여정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김여정이는 제2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김정은은 김여정이를 정식으로 나의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결국은 유사시에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 김정은의 건강이 어마무시하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아는 예전에 이제 펜타곤에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끔 제가 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의 이 건강 상태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한 달 내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일성도 그렇고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김일성이 이 젊은 여성들의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김일성의 피를 내보내고 그걸로 피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특파원 시절에 들었을 때 너무 저기 엽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총련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 남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엽기적으로 만드냐 이런데, 그 사람들은
김일성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죠. 지금 북한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의료적으로 가장 그 의지를 했던, 참고를 한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스위스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지도부들이 아이를 스위스 이 유학을 시키고, 김정은이도 그랬죠. 또 그리고 고용이가 이 마지막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건 또 프랑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미 이 스위스에서 인간의 그 혈액을 이렇게 말하자면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돌렸어요. 이렇게 그 기계에다가.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재수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최초로 개발이 됐는데, 거의 처음으로 가장 빨리 그걸 어댑터 해갖고 받아들이는 게 김일성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이제 스위스라든가 이 프랑스에서 있으면은 여기에서도 모든 끈은 미국하고 정보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사상 초유의 가장 최대의 정보력을 오히려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팍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지금 미국 말고 어떤 나라가 대적하겠습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중국이 입은 피해라는 것은 중국몽이 진짜 한낮의 꿈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권력자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역병의 관리였어요. 이런 전염병, 우한 폐렴, 패스트. 근데 우한 폐렴은 제2의 패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흑사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그냥 도시에서 쓰러져 가면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을 제대로 이렇게 잡지 못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 공산주의의 그 독재로서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중국은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과 또 중국하고 자기가 장성택이를 친중국파인데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총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연결을 갖고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너서클 중에 그 권력 핵심부의 군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자기를 암살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후에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말하자면 지목하고 있는 게 백두혈통인 김여정이밖에 없다. 그래서 김여정이는요, 지금요,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김정은이의 당당한 다음 후계자. 이래서 그 후계자 작업이 매우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 지금 문재인은요, 한마디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관계는. 왜? 김여정이가 등을 돌린 거죠. 김여정이 굉장히 문재인에 대해서 대깨문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문재인이 원하는 거를 이 비선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거의 김여정을 통하면은 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목을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가. 근데 김여정이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김여정이가 이제 등을 돌리면서 이 말을 쏟았는데,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이런 말을 했죠. 그 강경 반응이라는 게 문재인이한테서 직접 나온 게 아닌 건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는 문재인의 우군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악화 일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김여정이는 어떤 이제 스타일인가, 어떤 성품인가. 지금 이제 제가 일본 쪽에서 김여정이하고 접촉도 했고, 그 옛날에 김여정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아마도 지금 총련 쪽에서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그분을 우연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여정이가 성격이 어떠냐? 아주 어떤 점에서 보면 공주치고는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입이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너서클 가운데에서도 김여정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김여정이가 뭘 생각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한마디를 가지고 김여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여정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저 전유옥이 너는 참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얼굴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순진하다 못해가지고 바보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근데 정치 지도자라면은 자기의 표정 관리라든가 속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 하도 또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진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하고 이제 완전 반대죠. 근데 김여정의 경우는 굉장히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고 자기의 호오, 자기의 표정을 아주 똑소리 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도 김여정에게 후계자 작업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뭐 김정철이는 에릭 크랩튼 기타에나 지금 콘서트 보러 가고 김여정이가 말하자면은 외로운 남매가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외로운 남매가 너밖에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이제 세 사람을 볼 수 있죠. 김여정이 뭐 이설주 거기다가 현성월 현성월에 대해서는 소문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단 현성월은요 상당히 아마 김정은하고는 밀착되어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성월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 남희석 씨라든가 많은 분들이 현성월이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직접 대면을 했는데 그 위세라든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눈치를 봐야 되지. 김정은 체제에서 평창에 와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월이 보통 실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남희석 씨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현성월이나 또 이설주나 비교가 안 되죠. 최고의 말하자면 혈통은 뭡니까? 피를 나눈 백두 혈통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여정이가 제2인자로 확실하게 부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여정은 아마도 김정은의 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독하고 거세고 이 막말을 쏟아낼 게 분명합니다.